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필 오늘 아침 서울 버스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혹시 출근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늦었지만 또 짜증이 나고 또 회사 내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저희들이 특집 인터뷰로 준비한 권윤지 후보입니다. 소나무당 권윤지 후보의 청년 그리고 여성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치는 이런 것이다. 또 이런 젊은 사람이 국회에 나가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면 오늘 아침에 쌓였던 이런 불편함이나 피로감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5번인데요. 권윤주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권윤지입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느 한쪽의 커뮤니티 사이트, 이제 FM 코리아 같은 데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정치인이면 떨어지고 있어도 네. 또 다시 불붙을 겁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는데, 오늘 권윤지 후보를 아시는 분들은 실제 묻고 싶은 질문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반영해서 인터뷰 중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권윤지 후보는 지금 현재 소나무당의 비례대표 후보 5번입니다. 1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변호사 출신의 정치평론가 이제 노영희 후보가 1번이고요. 2번은 정말로 이제 거리의 투사라고 또 보수 운동을 이끌어왔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후보분이 2번이고, 3번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손혜원 의원 전 의원이 이제 3번이고, 4번이 정철성 변호사가 이제 4번이고, 5번이 네. 권윤지 후보고요. 또 6번은 주 베트남 대사를 지냈던 김도현 대사님이 계시고, 총 9명이 이제 어쨌든 지금 후보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8명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권윤지 이제 후보를 통해서 소나무당 이야기 이전에 20대 이제 중후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정치를 하게 됐는지, 또 정치를 직접 몸소 뛰어보니까 어떤지를 좀 여쭤보면서 또 2030 세대가 왜 권윤지 후보에게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지, 또는 뭔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권윤지 후보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권윤지 후보는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순수 미술을 전공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와 철학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랑은 별로 전혀 상관이 좀 없어 보이는 분야에 좀 투신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이화여대 출신입니다. 제가 1학년이던 해가 2016년이었고요. 예. 그때 이제 2016년 말부터 이화여대 정유라 학사 문란 사태가 터져서 학내에서 이제 대거 시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시위가 이 정유라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그 어머니가 누구길래, 그 어머니가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지? 이렇게 해서 이 국정농단 탄핵 국면으로 이제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저도 그 이제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현장에 그때 이제 제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제 도와드리게 됩니다. 도와드리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정치를 경험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소나무당에 입당하게 된 거는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이제 이 안희정 충남지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너무 이렇게 섣불리 소환되는 거는 사실 저도 바라지 않고, 이제 사실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적당한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거짓을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과도한 페미니즘의 문제를 꾸준히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페미니즘 카르텔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페미니즘이라는 거를 위시해서 이 특정 이념이잖아요, 페미니즘은. 그것도 이제 현재 유행하고 있는 페미니즘은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페미니즘 중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독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페미니즘의 문제는 이 계급의 차이, 빈부의 차이나 인종의 차이 이런 것들을 제하고 오직 남성,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 차별의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회 전체를 컨트롤하는 이념이 돼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레디컬 페미니즘 세력들이 이 인권 문제를 전담하고 그다음에 성폭력 문제, 여성 문제, 청년 문제, 아동 문제, 가족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까지 이런 우리 사회의 어떤 정말 빛과 소금 같은 그런 분야를 본인들의 의사대로 이렇게 전담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이제 해오게 된 것이죠. 어쩌면 제가 이제 그 레디컬 페미니즘 비판이 제 정치 행보랑 이어지게 된 이유는 결국 저는 이제 진보 정치 개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페미니즘과 진보는 사실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이제 길지 않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페미니즘 운동, 그 다음에 이 진보 운동은 아주 좋은 관계를 이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여성의 인권이 열악했고요. 그런데 이게 이 세월이 지나서 점차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고 어떤 이제 우리가 평등이라고 할 만한 그게 이루어진 그 이후의 페미니즘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이렇게 변화했거든요. 그렇게 변화한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 진보 진영이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이들이 어떤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전담하지 못하게 뭔가 이렇게 컨트롤을 했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부 장벽을 지고 이제 외부에서는 어떤 이제 다른 의견도 내기가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페미니즘 광풍에 의해서 사실 청년 세대, 특히 청년 이제 남성 그리고 이 문재인 민주당 정부를 이 거대한 이 촛불 흐름의 명분 아래 지지해줬던 이 중도 보수층이 다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 진보 정치가 세대 면에서나 이 지지층 면에서나 완전히 이렇게 올가미 속에 갇혀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진보 진영에서 우리가 범야권이라고 지금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장하고 있는 이 개혁 의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개혁 의제들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이제 동의하고 오히려 지금 거대 정당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 공약들을 저희 당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진보 진영, 범야권이 이 페미니즘 카르텔과의 이 잘못된 관계 때문에 이렇게 고립돼 오고 또 이렇게 활동 범위가 제한돼 오고 이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비판하고 개혁을 해서 정말 진정한 진보 정치 그리고 정말 그 시민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 정치 이런 것들을 구상하게 됐고 그걸 이제 정치 활동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